이야, 여러분, 오늘 다룰 얘기는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업 이야기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월스트리트의 별이 되기까지 카바나의 믿기 힘든 부활 스토리를 지금부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숫자 하나가 딱 떠 있습니다. 8,420%.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8,420%요? 이게 말이 되는 수익률입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 말 주가가 그야말로 바닥을 쳤을 때부터 기록한 카바나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적 같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처절했던 추락의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진짜 파산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때는 자동차 업계의 아마존 소리까지 듣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당 5달러짜리 동전주 신세가 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그냥 악재 하나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우선 22억 달러짜리 대규모 인수를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요.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잘 나가던 중고차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죠. 결국 버티다 못해 전 직원의 12%를 내보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와, 진짜 벼랑 끝이었네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겁니까? 모두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카바나는 대체 뭘 한 거예요? 카바나는요, 머릿속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생존만 생각한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건 역설적으로 모두가 망할 거라고 손가락질했던 ADSA 인수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 2년 동안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줄이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결과가 2023년 3분기 기록적인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연말 월스트리트가 너희는 이제 진짜 백의 우량주다라고 인정해주는 S&P 500 지수 편입까지 이뤄낸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 변화가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판매 대수는 50% 넘게 늘었죠. 마진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1%로. 이건 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차 한 대 팔아서 남기는 돈, GPO가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이건 그냥 장사를 잘한 수준이 아니라 돈 버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네,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설계도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모두가 독이 든 성배라고 욕했던 그 에이디스의 오프라인 부지를 오히려 물류기지로 활용해서 운송거리를 20%나 줄여버렸습니다. 둘째, 칼리라는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중고차 매입부터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다동화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제부턴 몇 대 파느냐가 아니라 대당 얼마 남기느냐로 회사의 목표 자체를 뜯어고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비효율적인 거 다 없애서 이익을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건 다른 회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카맥스 같은 쟁쟁한 전통 강자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카바마만의 진짜 무기, 그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긴 한 겁니까?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전통 딜러들이 각 동네에 흩어져 있는 점이라면 카바나는 처음부터 전국을 하나로 묶는 면회 사업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재고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데이터를 돌려서 어떤 차를 얼마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지 계산하죠. 거래는 100% 온라인으로 하고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른 아예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자동차 자판기요? 이게 그냥 차 꺼내주는 기계, 쇼가 아닙니다. 중고차 거래는 딜러랑 얼굴 붉히면서 흥정하는 골치 아픈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튼 하나 누르는 재밌고 새로운 경험으로 바꿔버린 신의 한 수였죠. 그 결과가 시장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5년 한 해 카바나가 130% 폭등하는 동안 전통의 강자 카맥스는 오히려 50%나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카바나가 카맥스의 시장을 그대로 뺏어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분석관님. 얘기만 들으면 뭐 거의 다 이긴 게임 같은데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아직도 카바나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구린 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세력이 있죠. 공매도로 악명 높은 힌덴버그 리서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카바나의 부활? 그거 다 회계장부로 만든 사기극, 신기루일 뿐이다. 힌덴버그의 주장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첫째, CEO 아빠 회사랑 짜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 둘째, 대출 심사가 너무 허술해서 돈 떼일 확률이 업계 평균의 4배나 된다는 내부자 증언. 셋째, 이런 부실 대출 채권을 정체모를 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의혹. 심지어 현재 이 문제들로 회사와 경영진 전체가 집단소송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회계 의혹 말고도 예전부터 차량 소유권 이전을 제때 안 해주는 등의 문제로 여러 주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규제 당국과 마찰이 잦았어요. 운용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죠. 와, 진짜 복잡하네요. 한쪽에서는 혁신의 아이콘,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 의혹. 이거 완전 동전의 양면인데요.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분석가님이 보시는 3가지 시나리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황소 시나리오입니다. 이대로만 쭉 가는 거죠. 지금처럼 10% 넘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경쟁사들 시장 점유율을 계속 뺏어온다면 주가 500달러 돌파도 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게 주가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최악의 상황, 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연렬로 돌아가는 거죠. 방화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힌덴버그가 제기했던 회계 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게 최악일 거고요. 혹은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거나 지금 주가가 너무 거품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는 경우에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카바나가 새로운 우량주로 시장에 안착하는 그림이에요. 과거처럼 미친 듯이 성장하진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거죠. 여러 소송 문제들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수준의 벌금으로 마무리되고요.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덜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더 듬직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카바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잿더미에서 부활한 불사조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과연 카바나는 온갖 역경을 이겨낸 단단한 자동차 제국을 세운 걸까요? 아니면 그저 위태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반짝이는 차에 불과할까요? 그 최종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